안녕하십니까. 1월 30일 화요일 모닝 브리핑입니다. 먼저 이 시각 현재 미국 주요 종목군들 주가 흐름 보시죠. 자, 마이크로소프트 시총 1위 계속 유지하면서 오늘 1.41% 상승 중에 있습니다. 자, 이번 주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알파벳, 메타 이 메가캡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죠. 네, 그런 가운데 오늘 S&P 500 지수가 현재 4,900포인트를 넘어섰습니다. 잠깐 보시죠, 여기. 네, 빔지닷컴 보게 되면 오늘 다우 지수가 195포인트, 오른 38,305포인트. 나스닥 지수 164포인트 올랐네요. 1% 넘게 올랐습니다. S&P 500 지수 네, 4,925포인트 뛰어넘고 있습니다. 이 사상 최고가를 네, 경신하고 있는 네, 흐름이죠. 조금 더 동향을 볼까요? 자, 애플만 약보합 보이고 있는 가운데 아마존 네, 1.27%. 뭐 최근 주가의 상승 네, 뭐 대단합니다. 네, 지금 보게 되면 일봉 차트상 네, 신고가. 아마존은 물론 아직 뭐 신고가는 아닙니다만 네, 계속 우상향을 보이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신고가죠. 그다음에 엔비디아 뭐 계속 신고가를 좀 보이고 있고요. 올선 밑으로 조정을 보일 듯 하면서도 네, 미국 시장 네, 성장주로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미국 시장은 이른바 성장주, 고 PER주의 강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물론 실적을 수반하고 있고 글로벌 선도주임에 분명합니다. 자, 알파벳, 뭐 메타, 오늘 테슬라가 지난주에 급락에도 급락이 나왔죠. 근데 이번 주 첫 거래일은 4% 넘는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시장도 코스닥 2000지, 뭐 에코프로, BM을 비롯한 몇몇 종목군들 반등을 좀 보였죠. 그러나 어제 월요일장에서는 밀려났습니다. 에코프로, BM이나 뭐 네, 거래소로 옮겼던 LNF, 그다음에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 하락을 보였는데 오늘 다시 이 테슬라의 4%대 상승세가 국내 2차전지 관련주에게 긍정의 힘을 네, 보여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한번 좀 체크를 좀 해보시죠. 워낙 뭐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뭐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여하튼간에 미국은 지금 메가캡과 그다음에 반도체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반도체는 뭐 브로드컴 1%, AMD 이번 주 실적 발표가 앞두고 있죠. 네, 이런 게 이제 상승을 좀 보이고 있다. 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죠. TSMC는 약보합으로 좀 보이고 있네요. 네, TSMC. 그다음에 네. 자, 노브론디스크 오르고 있고요. 자, 대략 뭐 그 정도 되겠고. 자, 토요타 1.85% 상승 중에 있습니다. 뭐 주요 종목군들만 잠깐 좀 언급을 좀 해드렸습니다. 자, 준비한 내용 보겠습니다. 쭉 보시죠. 자, 일단 미국 증시는 이번 주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메타 등 메가캡 실적 발표 앞두고 있죠. 그런 가운데 이제 이들 종목이 오르면서 S&P 500 지수가 4,900선을 뛰어넘었습니다. 뛰어넘었어요. 여기서 잠깐 S&P 500 지수를 한번 보시죠. S&P 500 지수 4,926포인트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 자, 이러한 흐름입니다. 자, 일봉 차트당 이렇죠? 일봉 차트당. 그렇다면은 월봉 차트는 오케이 엄청난 거죠, 지금요. 여기 이제 뛰어넘고 뭐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네,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거 보여드리기 위함이고. 물론 이번 주 일정에 이제 FOMC 회의가 이틀간 예정돼 있죠. 네, 금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이다. 그러니까 동결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제 증시의 상승 배경에는 미국 재무부가 1분기 7,600억 달러 차입할 것으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이 8,150억 달러를 봤는데 그거보다는 이 차입 금액이 감소됐다는 거죠. 차입금이 이제 추정치가 하향 조정되면서 이 부분이 채권과 주식시장의 상승을 촉발시켰다라고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10년물 국채금리는 소폭 하락했죠. 4.09%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원달러 환율은 1334원대고요. 코스피 200 야간 선물 지수는 강보합으로 마감했네요. 0.30포인트 올랐고요. VIX는 소폭 올랐습니다. 3.54%. 자, 종목단에서는 앞서 봤지만은 테슬라가 지금 4%, 여기 이제 4%인데요. 지금 S&P 500 맵을 보시죠. 먼저 ETF 맵을 볼까요? ETF 맵. 지수 상승에 따라서 오늘 레버리지 ETF TQQQ가 2.89% 오르고 있네요. 그 다음에 SPXL 1.57. 지수 상승만큼 이제 지수 관련 ETF는 오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ETF. 어제는 지난 이제 주말장에서는 레버리지 그러니까 인버스 반도체 3배짜리가 올랐는데 오늘은 이제 떨어졌고 XLK 그 다음에 3배짜리 ETF 반도체 ETF가 올랐습니다. 헬스 ETF도 XBI, XLV 뭐 이런 쪽도 좀 올라 있죠. 뭐 차트는 최근에 좀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울러서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 지역별 그러니까 글로벌 ETF가 있어요. 여기 보면 아시아 퍼시픽, 그 다음에 브라질, 그 다음에 재팬, 재팬 ETF EWJ 같은 경우에는 올해 꾸준하게 좀 상승을 했었죠. 우리나라 한국의 이제 EWI 요 ETF도 있고요. 근데 인디아 ETF 좀 뒤에 한번 설명하겠습니다만 인도 ETF 계속 꾸준한 성장률 보이고 있죠. 인도는 성장률을 7%를 초과할 걸로 지금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자, 이런 부분. 특히 이제 아시아 시장에서는 인도 ETF와 최근 단기 저점 만들고 반등이 나온 다음에 이제 중국 관련 ETF도 소폭 오늘은 좀 하락을 했습니다만은 3월 양해까지는 움직임이 좀 나올지 좀 체크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가보시죠. 자, 여기서 이제 S&P 500 맵, 지금 이제 종가가 나왔습니다만은 약간 이제 이 그림과는 좀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 먼저 볼게요. 여기서 먼저 보게 되면 나스닥 테슬라 주가가 4.19%로 상승 마감했네요. 마이크로소프트는 1.43. 현재 이제 이 그림과 약간 좀 차이가 있죠. 오른 것만 보자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렇게 올랐고 엔비디아, 브로드컴, 반도체도 오르긴 했습니다만 좀 혼조세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관련주 세일즈포스나 서비스나우가 한 2% 넘게 올랐고요. 그 다음에 비자, 테슬라가 4%, 아마존, 메타, 구글, 그 다음에 산업재나 에너지 관련주는 혼조세를 좀 보였습니다. 금융주도 좀 혼조세다. 이렇게 평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아마존이 14억 달러 규모로 인수할 아이로봇을 인수할 계획이었는데 이를 이제 포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아마존 주가는 오르고 아이로봇 주가는 뭐 18% 급락을 했다. 그 소식도 있었고요. 자, 외신 기사 몇 가지 보시죠. 외신 기사. 네. 뮤추얼 오브 아메리카 캐피탈 매니지먼트라는 기관에서 올해 미국과 글로벌 선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변동성이 커질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중요한 얘기죠, 이것도요. 우리도 지금 이제 4월 10일이죠. 총선 이유가 어떻게 될 것인가. 바인 노벤버 세린 메이.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개막 전후에 특히 이제 주식을 사서
한국 시리즈 끝날 때쯤 주식 사서 프로야구 시범 경기 시작될 때쯤 팔아라. 세린 메이가 아니군요. 여하튼 간에 올해 4월 총선이 앞두고 있고 지금 이제 글로벌리 그런 부분을 의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국 및 글로벌 선거를 앞두고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올해 미국, 인도, EU 회원국, 한국, 영국 선거 앞두고 있다 이겁니다. 이 뮤추얼 오브 아메리카 캐피탈 매니지먼트의 회장 겸 CEO인 스테판 리치가 미국을 포함한 여러 글로벌 시장이 선거를 앞두고 있어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 몇 달 안에 금융시장이 더 불안정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조심스럽게 경계성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위험 허용 범위와 기간에 맞게 장기 재무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렇게 충고를 했네요. 이런 내용도 중요한 내용이죠. 자, 인도 정부가 향후 몇 년간 성장률이 7%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금융 부분과 기업 개혁을 하게 되면 7% 훨씬 초과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도 정부가 이제 3월에 끝나는 회계연도에 목표를 한 7.3%. 그래서 세계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주요 성장국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2030년까지 7조 달러 규모의 경제를 목표로 삼고 있다. 7조 달러. 야, 7조 달러면 갑자기 마이크로소프트의 시가총액이 생각나네요. 3조 달러지 않습니까? 애플이 2조 9,645억 달러. 둘이 합쳐서 6조 달러네요. 어마어마한 기업들이죠. 이 기업들이 보면은 엄청난 기업들입니다. 자, 그래서 인도 ETF, 티커가 INDA 인도 ETF인데 지금 2020년부터 꾸준하게 성장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중국이 7% 성장률 보일 때 고성장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인도 증시의 상승 배경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토요타가 이 테스팅 이슈로 인해서 10개 모델의 출하를 서스펜딩 중단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자회사 토요타 인더스트리가 공급한 일부 디젤 엔진에서 문제가 좀 발생했다. 근데 이제 이 소식에도 불구하고 방금 전에 봤습니다만 토요타 주가는 크게 문제가 없었죠. 밑단에 한번 봤었지 않습니까? 토요타 모터스 1.82% 상승했습니다. ADR이 자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파벳 클라우드와 AI의 진전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요. AMD 4분기 실적 2024년도에도 AI 순풍이 불 것이다. 일단 실적에 대해서 긍정적인 흐름을 미리 좀 내놓고 있는 타이틀입니다. 자, 국내 증시 가보겠습니다. 국내 증시 두 가지 관점 봐야죠. 일본 증시처럼 저 PBR주가 계속 주도주로 나설까? 어제 우리 시장은 딱 한마디로 이거였죠. 이거 아니었습니까? 어제 우리 시장이 고 PBR주에서 저 PBR주로 순환매가 이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밑단에 여기 보게 되면 제가 어제 받은 내용인데 여기 보면 PBR입니다. 0.15 0.17, 0.19 어제 이마트 장주 급등했지 않습니까? 한국가스공사 이런 무거운 종목군들 롯데쇼핑 PBR 낮은 종목군들이 대거 어제 급등했거든요. 진짜 보기 힘든 현상이었죠. 근데 이 흐름은 이미 제가 일정상 1월 26일자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여기 보게 되면 타이틀도 그렇게 잡아놨었는데 2월 증시 부양책 나오냐 이렇게 써놨잖아요. 여기서 다뤘지 않습니까? 그래서 2월 일정에 코리아 디스카운트 근본적으로 해결했다. 지난 1월 17일 날 이런 이제 기사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이죠. 낮은 종목 가치를 높이는 방안을 고려할 거다. 그래서 이때 제가 1월 26일부터 PBR 낮은 종목군들 잘 공부해야 됩니다. 이 말씀 드렸었죠. 그래서 저도 이날 1월 26일 날 뭐 미리 좀 공부를 해서 이런 종목군들 주주회사하고 그 다음에 금융주를 네, 제 관리 고객들한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어제 이른바 이제 고성장주들 특히 이제 뭐 GTP 스토어랄지 반도체 관련주 뭐 일부 종목군들 테마들 뭐 엄청나게 변동성이 컸잖아요. 이제 지난주 이제 금요일부터 이런 쪽으로 좀 스위칭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렸거든요. 뭐 여러분에게도 네, 이런 시황에서 미리미리 항상 중요한 내용이 있을 때 말씀을 좀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내용을 잠깐 보시죠. 근데 계속 뭐 이 피별주가 또 계속 갈 것인가? 오를장만 또 보면 미국이 네, 성장주가 올랐지 않습니까? 그리고 테슬라 또 올랐고, 그리고 어디 좀 너무 좀 낙폭이 컸던 뭐 한국 컴퓨터를 비롯한 그런 종목군들, 네, 최근 급등했던 종목군들 너무 또 과하게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너무 쏠림이 커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새로운 증시 자금이 유입되는 게 아닙니다. 유입되는 게 아니에요. 공모주 시장에만 활성화 있는 자금, 그 자금은 거의 있고요. 주식시장에서는 새로운 자금 유입 없이 로테이션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뭐 반도체 관련 뭐 온 디바이스에서 온 센서까지 이렇게 한 바퀴 쫙 돌다가 2월에 이런 저PBR 뭐 증시 안전 대책 나올까? 그러면서 싹 팔자마자 그 자금이 고 PBR이 아니라 저 PBR 관련주로 싹 유입되고. 근데 또 어제 오르면서 뭐 이마트나 이런 뭐 무거운 중한 종목군들이 오르니까 10몇 번 오르니까 또 단타 세력들은 상당 부분 또 고점에서 또 팔았을 거라고요. 너무 변동성이 큽니다, 지금. 자, 2월 이걸 보시죠. 1월 17일 날 금융위에서 이제 기업 밸류 프로그램 1분 증시 벤치마킹. 네, 일본에서는 이제 배당, 자사주 매입. 뭐 이런 기업들이 주주 환원율 상승 원리에 따라서 꽤 올랐다. 근데 우리가 또 일본 그대로 또 따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저 PBR, 그러니까 PBR 1배 이하입니다. 1배 이하. 0점 매수로 써져 있는 종목군들. 어제 이런 종목군들이 대거 상승을 했죠. 연속성이 오늘도 나타날 것이냐. 아니면 오늘 이들 종목군들이 음봉이 나오면서 어제 급락했던 고 PER주, 성장주로 다시 몰릴 것인가. 상당히 많이 좀 체크를 좀 해봐야 할 거 아니에요. 워낙 지금 변동성이 크니까요. 여하튼간 어제는 이런 이제 금융주, KB금융, 기업은행을 비롯한 금융주, 그 다음에 자사주 소각 얘기 나오는 뭐 삼성전자, 삼성물산 이런 거 올랐고, 그다음에 자동차 실적도 좋았고 고배당 이슈가 나왔었죠. 자사주 매입도 있고 현대차, 기아, 그 다음에 지주회사, SK, LS, 뭐 삼성물산 등 이런 게 올랐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냥 PBR 너무 낮은 것들. 자, 이마트 0.17이에요. 현대백화점 PBR이 0.17 이게 무슨 뜻입니까? 회사의 뭐 자산, 뭐 숟가락, 젓가락 다 팔고도 받아갈 돈이 현저하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PBR만 낮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PBR이 낮으면서 실적도 좋고 배당 성향이 높은 종목이어야 됩니다. 참고로. 네. 뭐 이렇게 이제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러면서 이제 어제 거래소 코스닥 반도체, 이천지, 테마들 성장주 차익매물이 확 나왔단 말이죠. 자, 오늘 반전을 좀 끼할 수 있을까? 과도한 하락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반발 매수가 오늘 유입될지 반드시 좀 체크해야 됩니다. 이게 반발 매수가 유입되면 어제 올랐던 저 PBR주는 좀 밀릴 것이고 반발 매수 유입도 안 되면 저 PBR주가 좀 더 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자, 나머지 뭐 차트, 코스닥 차트
야, 뭐 한번 오를 줄 알았는데 하루 만에 또 음봉 확 밀어버립니다. 정말 심하죠. 네. 코스피 어제 저 PBR주가 오르면서 강보가 보인 거고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뭐 셀트리온 제약 시총 상위 종목군들 하락하면서 이렇게 2% 밀린 겁니다. 코스닥은 그냥 특징주 쭉 보시면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쭉 여기 보면 저 PBR 단원화는 안 보이는데 어제 그냥 저 PBR 관련주예요. 네, 저 PBR 관련주. 어제 시장 외국인은 삼성전자와 기아, 현대차 등을 순매수했네요. 기관은 현대차, 기아. 그 다음에 사모펀드 SK 어제 9% 10% 올랐죠. 삼성물산, 현대건설, 삼성생명 등을 순매수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은 뭐 JIP엔터, 동진세미캠, 주성엔지니어를 순매수했습니다. 주성엔지니어는 기관도 순매수했네요. 어제 3호, 뭐 코스닥은 어제 뭐 재미가 없었죠. 네, 인터플렉스, 주성엔지니어링, VT, 뭐 사모펀드 순매수했지만, 네. 자, 그럼 이제 또 이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대형 저 PBR 대형주가 올랐거든요. 그러면 중소형주, 저 PBR 중소형주도 한번 오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중소형 저 PBR주이면서 실적 나오고 배당 성향이 있는 종목군들, 네, 그런 종목군들도 좀 선별 작업을 해줘야 된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장마감 공시 시간이 다니까 한번 잠깐 볼까요? 자, 코스피에서는 뭐 대유 관련주들이 좀 올랐네요. 네, 사조 시푸드, LS 네트워크 이런 종목들이 올랐고요. 자, 코스닥은 자, 아주 초개별 종목군들이 올랐는데 아주 생소한 종목군들입니다. 네, 이런 종목군들이 올랐다. 뭐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일정은 내일 새벽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AMD, 구글 알파벳, 화이자, GM 등 실적 발표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여러분들 건승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